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마다 졸업식도 비대면으로 치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꽃을 찾는 사람들이 줄면서 졸업 특수를 기대했던 꽃시장엔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은은한 향기가 가득한 대구의 한 꽃시장. 졸업식이 몰려있는 이맘때가 꽃시장의 대목이지만 손님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마다 졸업식을 비대면으로 치르면서 꽃을 찾는 손님들이 또 끊긴 겁니다. 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 되게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평소보다 꽃을 적게 들여놓는데도 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꽃은 며칠 못 가 시들기 때문에 정성껏 다듬어 진열해 놓고도 버리는 게 태반입니다. 이만큼 버리고 또 이만큼 지금 새로 버린 거예요. 재고가 쌓여서 그렇죠. 요금 해도 한 30만 원은 될 거야 아마. 꽃시장 바깥에 자리를 잡은 꽃집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째 각종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면서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꽃집 화훼 같은 경우에는 한 7, 80%는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모든 행사가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버텨나가지 뭐 2년, 3년씩은 버텨나갈 수가 없으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된다면 5월 가정의 달 특수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화훼업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월성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사능 누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원전을 둘러싸고 정치 공세를 벌이던 여야, 이번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박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들이 버스를 막아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수원의 설명만 듣고 자리를 옮기려 하자 반발하는 겁니다. 기름값 날리고 세금 날리고 말아왔는 계속되는 시위에 결국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주민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따져 묻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핵폐기물 때문에 불안해하고 삼성수소 방사능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만나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국민의힘은 2019년 4월 조사 결과가 그것도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사안이 왜 지금에서야 이슈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정치적인 물타기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누가 주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국민들 앞에서 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진실이 무엇인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자고 요구를 하고. 한수원은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장조의 외벽은 외부에 노출돼 있어 누수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바닥은 누수에 대비해 집수조가 별도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지하수 유출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정과 절차에 위배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사능 누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18일 월성원전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난주에만 경북 지역 쓰레기 매립장 3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듯이 쓰레기 매립장 화재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발화 지점이 모두 같은 곳이었는데요. 전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은 삽시간에 번져 폐기물 더미를 집어삼킵니다. 폐기물 50여 톤이 불에 탔습니다. 불을 모두 끄는데 하루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불은 쌓여있는 소파와 의자, 매트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포항과 구미에 있는 매립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3곳 모두 발화 지점이 같습니다. 특히 소파를 들면서 이제 불이 난 겁니다. 개인 폐기물이 이게 매립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폐 매트리스하고 소파 있는 부분에 불이 났어요. 종량제 쓰레기는 처리업체들이 가져갑니다.
하지만 소파, 의자, 매트리스 등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년째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장 관계자는 이미 예고된 화재였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이 매년 확보가 좀 원활히 돼야 되는데 예. 뭐 여러 가지 뭐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순서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발열 현상, 그다음에 온도 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보온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바가 좀 근처까지 올라가서 이제 연기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전문가는 쓰레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자연 발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미생물에 의한 발화를 가장 그 확률이 높은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수시간, 길게는 몇 개월에 걸쳐서 그 불이 서서히 열이 쌓여가지고 발화하는 것이 자연 발화이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지만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처리 업체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파루는 안 된다 해가지고 예산을 중간에서 만들었어요. 2020년도까지 받을 물량을 다 확보를 해뒀기에 입찰을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북 지역 쓰레기 화재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63건에 불과했던 쓰레기 화재는 지난해 143건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한 번 났다 하면 큰 불로 번지는 쓰레기 매립장 화재. 또 다른 재앙을 낳기 전에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을 조명하는 슬기로운 비대면 시대 순서입니다. 최근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른바 오픈 시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헬스장 운영자를 만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1차 여파와 2차 여파가 있었는데 1차 여파 때보다 지금이 훨씬 심각한 것 같고 1차 여파, 2차 여파로 인해서 사실 기존까지 운영하는 것보다 절반 이상으로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매출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안동은 2단계 거리두기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의식과 실내 체육 기피감 때문에 현재 회원들이 더 모집되지도 않고 기존 회원들도 그 연장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긴 코로나로 정부도 이제 지침의 기준을 설정해야 돼서 많은 혼선이 있겠지만 복싱, 태권도, 검도, 레슬링 이런 업종들은 사실 영업이 가능하고 킥복싱, 주짓수, 무에타이 이런 업종들은 제가 규제가 돼서 영업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된다. 이거는 얼핏 생각해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들을 다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대구 헬스장 관장님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크게 이슈된 이유는 과장이 되든 되지 않았든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는 관장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슈가 된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쪽에 오픈 시위를 하는 것은 이제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는 지금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때까지, 규제가 풀릴 때까지 버티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지금 뭐 소상공인 대출 받고 해서 뭐 간간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1차, 2차 지원금 수령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 1차에서만 실제로 제가 장소에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만 다 제출하면 2차와 3차는 1차에서 낸 서류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금 자체는 크진 않지만 사실 저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피해 보상도 사실 뭐 저희는 감사합니다. 오전과 오후를 기본적으로 소독 방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샤워실도 폐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인원 자체를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들도 항상 방역 소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안동은 사실 1차 대확산 때 큰 피해를 입었고, 자, 그것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차 때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2차에서는 확실히 다른 지역보다 더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제가 바라는 점이 조금 있다면,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지원을 조금만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민들 다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더 잘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 정말 모두 다 조금만 더 버티셔가지고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역시 건강이겠죠. 이번엔 5분 건강상식 코너를 통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를 바로잡고 몰랐던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함께합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뇌졸중과 중풍은 같은 의미이나 정확한 의학적 용어로는 뇌혈관 질환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뇌혈관이 찌꺼기나 피떡으로 막히는 뇌경색과 고혈압이나 미세뇌혈관의 변성 또는 뇌혈관 기형으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 국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계절에 상관없이 모든 시기에 비슷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수분이 부족하고 빈맥이 자주 생기는 봄, 여름에는 뇌경색이, 추운 겨울철에는 뇌출혈이 많아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도 동물인지라 일교차나 기압에 따른 혈압의 변화와 자율신경의 변화를 겪습니다. 따라서 날씨와 기압의 심한 변화로 뇌혈관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뇌졸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환자의 약 20% 정도에서 경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두통, 어지럼증, 사지의 마비, 시력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 저는 환자분께 가난한 식사, 부지런한 노동, 자신만의 취미 등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생활 습관의 관리가 뇌졸중 예방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요 원인인 비만과 고혈압의 관리, 금연, 금주가 도움이 됩니다. 생체 리듬의 변화, 스트레스, 심리적 충격, 수면 장애 등은 뇌혈관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자율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혈압의 상승, 혈관의 약화를 초래하여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20%의 환자에서만 경험하기에 대부분의 환자는 부지불식간에 뇌졸중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하루 중 밤과 새벽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 후 많은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뇌졸중은 후유증을 많이 남기기에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운 겨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안팎의 기온 차이가 크므로 새벽이나 밤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하고 체온을 빼앗기기 쉬운 얼굴, 목, 손의 보온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늦은 저녁 영업이 금지된 이후 야근하는 공무원들이 늘었습니다. 방역수칙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리가 한산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시 원평동의 한 유흥가. 저녁 9시가 되자 구미시청 위생과 직원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모든 유흥주점 운영이 금지됐고
일반 음식점도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가게에 손님을 들일 수 없게 된 카페 사업주는 기준이 불공평하다고 토로합니다. 우리는 의식주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제안을 한 거는 맞는데 카페는 음료 잠깐 마시는 거 말고는 마스크를 거의 손님들이 이제는 거의 다 해요, 맞죠?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는 매일 밤마다 조를 나눠 송정동과 원평동, 옥계동, 진평동 등 상가 밀집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방역수칙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은 중점 단속 대상인 유흥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손님은커녕 행인 한 명 없이 어둡고 조용한 상태입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저녁 7시만 돼도 손님들이 알아서 자리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여기 손님이 없잖아요. 다 넘게 날라가고요. 그 손님들이 아예 안 오지. 이제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고 손님도 불편하고 앞서 되면 가야 되고 있잖아요. 모두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방역수칙을 따르고 있는 와중에 지난달 2단계 격상 때부터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발견한 시청 기동팀에 의해 유흥업소 3곳이 몰래 손님을 받다 발각됐고 저녁 9시 이후 손님을 받은 식당도 12일 추가된 한 곳을 더해 총 6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영업자들은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시민들의 피나는 노력이 구미시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아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는 병해충을 없애기 위해 관행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해왔는데요. 경북 농업기술원의 연구 결과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연작과 같은 재배 이력이 병해충 발생에 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병해충을 없애기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논밭두렁 태우기.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아 소각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도 병해충 방제 효과는 적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의 연구 결과 논 내부의 주요 해충 발생 정도와 곤충의 종 다양성은 논두렁과 서로 연관성이 낮았습니다. 고추밭 탄저병 발생 정도와 밭두렁 주변 곰팡이에 감염된 잡초와도 관련성이 낮았습니다. 서로 연관이 있다면 논두렁 태우기를 하면 감소 효과가 있겠죠. 그건 서로 연관이 없다 보니까 논밭두렁 태우기에 대한 빅데이터로서 소각을 효과가 아주 낮다.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소각을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게 된 겁니다. 농경지의 병해충 발생은 지역적 환경 요인이나 연작과 같은 재배 이력이 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농업기술원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촌진흥청과의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30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178곳을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 업소 12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두부류, 떡류, 쇠고기 등으로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많았습니다. 설 연휴 열차표 사전 예매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철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연휴에도 전화와 인터넷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예매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9일에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전화와 인터넷으로 예매가 가능하고 20일부터는 누구나 PC와 모바일을 통해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